네, 그럼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국민의힘 경선을 분석하고 향후 단일화 방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탄핵 찬성파, 반대파 누가 이길까 이것도 주요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반대파가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탄핵 반대파가 더 우세할 거란 예상대로였고요. 김문수 후보가 득표율 56%로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물론 큰 이변은 없었는데 좀 작은 이변이 있었거든요.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당심, 민심으로 이렇게 절반씩 반영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심에서 약 61대 38%로 이긴 건 예견된 것이었는데 민심에서도 51대 48%로 이긴 건 이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여론조사처럼 중도 민심이 온전하게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국민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여론조사죠. 네. 근데 여기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승리한 요인도 분석해 볼까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다른 입장차가 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선 초반부터 김 후보는요, 한덕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고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엔 소극적이면서 당 후보 중심으로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덕수에 대한 표심을 김 후보가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4강에서 탈락했던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김 후보가 가져오면서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김 후보는 지금 최종 후보인 듯 최종 후보가 아닌 그런 어색한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 대선을 지켜봐 왔지만 단일화의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두 후보 측 입장 지금 어떻습니까? 네, 원래 김 후보가 되게 적극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선 이후에는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선출 직후 김문수 후보의 답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선출되자마자 이제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저도 숨을 한번 돌리고 답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히려 한덕수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김문수 후보는 한숨 돌리자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얼마 없거든요. 이게 선거 홍보물 인쇄 이런 실무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5월 7일 이전 단일화가 가장 좋고요.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일이 11일까지인데 이날까지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국민의힘 김문수,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나섰다가 이 이후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 기호 2번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엔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보수 진영의 사정을 두고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맞냐, 내란 잔당과 내랑 2인자의 결승전이 성사됐다고 혹평을 했습니다. 네, 이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